혹시 우리 강아지가 지금 보호자에게 조용히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치면 아이는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강아지가 보내는 대표적인 신호와 그 생각, 그리고 보호자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와 함께하는 뽀미의 경험도 이야기해 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강아지가 말을 못한다는 건 다 아시죠? 그런데 말을 못하니까 그 대신 행동과 표정으로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못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저도 뽀미를 처음 데려왔을 때는 표정이 무척 다양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서 그냥 넘긴 적이 많았어요. 나중에야 알게 된 건 그 작은 눈빛 하나, 몸짓 하나가 다 메시지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첫 번째 신호는 식욕의 변화예요. 평소 잘 먹던 아이가 밥을 거부하거나 반대로 갑자기 폭식처럼 허겁지겁 먹는다면 몸이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뽀미도 예전에 갑자기 사료를 거부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입맛이 없나 했는데 사실은 소화가 불편해서였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나니 안도와 동시에 미안함이 몰려왔어요. 여러분의 반려견도 혹시 요즘 식사 패턴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꼭 살펴보세요. 두 번째 신호는 무기력한 모습이에요. 뽀미는 원래 산책만 하면 신나서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니는 아이인데 어느 날부터 산책 나가자고 해도 반응이 없고 누워만 있었어요. 그때 저는 너무 당황했죠. 나중에 보니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관절이 불편했던 거였어요. 보호자가 보기엔 단순히 게으른 것 같아도 사실은 몸이 힘들거나 마음이 우울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세 번째 신호는 과도한 핥기예요. 강아지가 발이나 몸을 핥는 건 흔하지만 특정 부위만 집요하게 계속 핥는다면 불안하거나 통증이 있다는 뜻이에요. 뽀미도 한동안 발을 계속 핥길래 처음엔 귀엽다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불안했던 거였어요. 그 후로 집에 있을 때 더 자주 놀아주고 혼자 있는 시간을 줄였더니 점점 그 행동이 사라졌어요. 네 번째 신호는 공격성의 변화예요. 원래 순한 아이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거나 낯선 사람에게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몸이 아프거나 불안해서일 수 있어요. 뽀미도 예전에 귀에 염증이 생겼을 때 건드리면 으르렁거렸어요. 치료를 마치고 나니 다시 원래의 순둥이 모습으로 돌아왔죠. 이런 경우엔 혼내는 대신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야 해요. 다섯 번째 신호는 이상한 발성이에요. 뽀미가 평소와 다르게 낮은 소리로 낑낑거리거나 밤새 짖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냥 예민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불안감이 쌓여서 표현하는 방식이 그거였던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힘든 걸 말 못하고 한숨 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신호는 수면 패턴의 변화예요. 강아지는 하루의 절반 이상을 자면서 보내는데 갑자기 잠을 못 자거나 너무 많이 자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뽀미도 어느 시기엔 낮에도 계속 졸기만 하고 밤에도 깊게 못 잤어요. 원인은 산책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놀이가 줄어든 탓이었죠. 제가 생활 패턴을 일정하게 바꾸자 뽀미의 수면도 안정됐어요. 일곱 번째 신호는 사회적 반응의 변화예요. 평소엔 사람이나 다른 강아지를 좋아하던 아이가 갑자기 피하거나 숨는다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뽀미도 한동안 동네 강아지들만 봐도 꼬리를 내리고 저한테 달라붙었어요. 알고 보니 전에 큰 개한테 위협을 당한 경험이 있어서 두려움이 남아있던 거였어요. 이런 경우에는 무작정 사교성을 강요하기보다 안전한 상황에서 천천히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여덟 번째 신호는 몸의 긴장 상태예요. 귀가 뒤로 젖혀져 있거나 꼬리를 다리 사이로 말아넣고 몸을 잔뜩 경직시키는 건 불안하다는 신호예요. 뽀미도 낯선 공간에 가면 몸이 딱딱하게 굳곤 했어요. 처음엔 그냥 어색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무서워서였던 거예요. 이럴 땐 괜찮다고 안심시켜주고 적응할 시간을 천천히 주는 게 좋아요. 아홉 번째 신호는 파괴 행동이에요. 집에 두고 나갔더니 쿠션이나 장난감이 엉망이 된 적 있으시죠? 보호자 입장에선 말썽 같지만 사실은 불안이 터져 나온 거예요. 뽀미도 혼자 있으면 베개를 물어뜯곤 했는데 알고 보니 분리불안 때문이었어요. 저는 제 냄새가 묻은 담요를 두고 나가고 집에 와서는 충분히 놀아줬어요. 그랬더니 점점 그런 행동이 줄었어요. 열 번째 신호는 시선과 표정이에요. 강아지의 눈빛과 표정에는 정말 많은 게 담겨 있어요. 뽀미도 힘들 땐 눈이 자주 풀리고 귀가 축 처지고 입꼬리가 내려갔어요. 반대로 행복할 땐 눈이 반짝이고 표정이 풍부했죠. 저는 그 차이를 보면서 강아지가 말은 못해도 표정으로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강아지가 보내는 주요 신호들을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행동들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아이가 보내는 메시지죠. 우리가 그걸 알아채고 귀 기울이면 아이는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뽀미와 함께 살면서 저는 매일 그걸 배우고 있어요. 작은 몸짓 하나에도 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요.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건 강아지가 보이는 모든 변화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아이를 탓하기 전에 그 속에 숨겨진 마음을 먼저 봐주세요. 그것이 진짜 보호자의 역할이고 아이가 평생 우리를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요.